비운의 황녀, 마리 앙투아네트. 우리들이 상식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앙투아네트는 단지 오스트리아의 공주로서 프랑스 왕실로 정략 결혼하여 들어온 어리고 철없었던 왕비가 극에 달한 사치로 백성들의 원성을 사다가 결국 혁명군들에 의해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다는 부정적인 의미로만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그러나 실상 당시 프랑스와 오스트리아는 매우 사이가 나빴고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의 공주였던 그녀는 프랑스로 매우 어린 나이임에도 별로 원하지 않았음에도 정략 결혼을 하여 홀로 프랑스의 궁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겁니다. 당시 오스트리아는 마리 앙뚜아네트의 어머니가 통치를 하고 있었고 그의 엄명으로 혈혈단신으로 프랑스 왕궁에 도착한 앙뚜아네트는 어린 나이에 매우 두렵고 오스트리아의 궁과는 전혀 다른 프랑스 궁의 모습과 분위기에 공포를 느꼈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당시 서로 힘겨루기로 일관하던 적국인 오스트리아에서 온 공주라는 것 때문에 귀족들은 그녀가 못마땅했기에 더욱 차가운 눈초리를 보임으로써 앙뚜아네트를 두려움에 움츠러들 수밖에 없도록 한 것은 당연했습니다. 앙뚜아네트는 어렸고 매우 예쁘고 심성도 착했기 때문에 비록 차가운 눈초리만 보내는 귀족들이었지만 그들과 가능한 잘 지내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권위적인 태도만을 보이는 프랑스 귀족들과 가까워지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그녀의 남편이 된 루이 16세 역시 앙뚜아네트에게 매우 예의를 지켜 대하기는 했지만 특별히 사랑하지도 않았고 거의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녀가 프랑스 궁으로 정략 결혼을 하여 온 지 7년이 지날 동안 루이 16세는 앙뚜아네트와 단 한 번도 잠자리를 가지지 않을 정도로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현실이 이렇게 돌아가니 어렸던 그녀는 공허하고 외로우며 뭔가 알 수 없는 무서움이 항상 그녀의 눈앞에 오가는 상황을 견뎌내야 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처럼 삭막하고 기가 막힌 상황에서 어린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풍부했던 궁에서였지만 다른 대신들의 눈에는 사치와 허영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을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는 것이 설득력 있는 견해입니다. 물론 이러한 견해에 대하여 서로 다른 판단과 의견이 전해지고 있기는 하지만 좀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해 본다면 역시 긍정적으로 봐주는 것이 옳은 견해라고 생각하는 쪽이 많다고 합니다. 역사는 언제나 그렇듯이 항상 성공한 쪽으로 기울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하고 단두대의 이슬이 되어버린 마리 앙뚜아네트의 나름 좋았던 점과 나름 서글펐던 삶은 가려질 수밖에 없었기에 결국 좋지 않은 루머만이 이어져 내려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녀의 루머 중 프랑스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 배고파 죽을 지경이라고 했을 때 그녀가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될 것 아닌가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진정 그런 말을 했다면 정말로 철없는 못된 여자였다고 할 수 있겠지만 실상 그런 말을 한 적은 없다는 문헌도 전해집니다. 사실 앙뚜아네트가 지나친 사치와 다른 사람들 눈에는 허영으로 비칠 수 있는 생활을 어느 정도 한 것은 사실이겠지만 남편조차도 외면하는 상황에서 어렸던 소녀 입장에서 잘잘못을 제대로 판단해가며 행동하기는 어려웠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또한 당시 프랑스 귀족 여인들의 삶은 그 자체가 사실상 사치와 허영이 만연했기에 그녀 역시 생각 없이 눈에 보이는 귀족 여인들의 행위를 따랐을 것은 당연했지만 결국 루이 16세의 잘못을 앙뚜아네트가 뒤집어쓰게 된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당시 프랑스 사회는 국민들은 너무도 가난하여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지만 왕실은 허영과 사치로 엄청난 재물들을 물쓰듯하며 향락에 빠져든 생활을 하고 있었기에 밀란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당시 프랑스의 시민봉기, 즉 시민들이 일으킨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이 시작된 원인은 몇 가지가 있었지만 이러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앙뚜아네트와 관계된 재미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앙투아네트와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았던 드로앙 추기경이 있었는데 어느 날 라모트 백작 부인이 추기경을 찾아와 위조된 왕비의 친필 편지와 서명을 보여주며 자신이 왕비와 친하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추기경은 왕비의 환심을 사기 위해 그녀에게 엄청 크고 비싼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선물하려고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 목걸이는 루이 15세 때로 거슬러 올라가서 보석상 샤를르 베이머가 루이 15세의 정부인 디바리 백작 부인을 위해 모든 재산을 털어 만든 것이었습니다. 지금 시가로는 200억 정도의 다이아몬드 600개를 모아 만든 것으로 루이 15세가 갑작스레 죽자 허공에 떠버린 상태였습니다. 추기경은 목걸이를 구입하면서 가격을 다 지불하지 않고 일부만 지급한 후 외상으로 사며
나중에 나머지 돈을 보내주겠다고 한 다음 그 목걸이를 궁궐에 자유롭게 출입을 할 수 있었던 라모트 백작 부인을 시켜 왕비인 앙투아네트에게 전해줄 것을 부탁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라모트 백작 부인의 계략으로 그 목걸이를 앙투아네트에게 주지 않고 빼돌려 다른 나라에서 팔아먹었습니다. 한마디로 배달 사고를 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추기경은 목걸이를 구입했던 보석상에게 외상으로 했던 나머지 돈을 지불하지 않게 되었고, 상황이 이렇게 되자 그 보석상 주인 샤를르 베이머는 추기경이 외상한 부분의 금액을 앙투아네트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도 그런 목걸이를 받은 적이 없던 앙투아네트는 한마디로 그 보석 목걸이를 중간에서 삥땅해버린 백작 부인을 잡아들여 감옥에 투옥시켜버렸지만 그 백작 부인은 간수를 매수해 탈옥하여 도망쳐버리게 됩니다. 도망친 백작 부인은 자신은 억울한 사람이라며 거짓 변명을 하였고, 정확한 상황을 알지 못했던 백성들은 그 백작 부인의 거짓말만 믿으며 모든 것이 앙투아네트가 거짓말을 하여 생긴 일이라고 생각하여 시작된 것이 프랑스 시민혁명의 초기 원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앙투아네트가 여러 가지 욕을 먹고 지탄받을 만한 일도 저지르기는 했을 수도 있었겠지만, 이러한 상황들을 볼 때 실상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작된 오해로 인하여 매우 억울하고 참담한 입장이 된 경우도 적지 않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오스트리아에서 편안한 유년 시절을 보내던 중 어린 나이에 정치적 문제의 중심에선 친엄마에 의해 당시 원수처럼 여기던 프랑스의 국왕에게 정략 결혼을 하게 되어 홀로 그곳으로 가게 되었던 그녀는 결국 프랑스의 문제의 책임까지 떠맡게 되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시민혁명이 일어난 후 시민혁명군에 의해 체포되어 감옥에 투옥된 후 자신이 곧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져야 한다는 운명을 알게 된 앙투아네트는 하룻밤 새에 아름다웠던 머리카락이 백발로 변해버릴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사실 앙투아네트는 10여 세에 불과한 어린 나이에 자신은 이해조차도 하지 못하는 정치적 판단에 휘말려 그 정치 권력에 극렬하게 집착을 보이던 권력 실세들 사이에서 뭔지도 모르는 가운데 어린 나이에 도저히 감당하기 힘들었던 루머와 스캔들에 휘말려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루머와 자신도 모르는 스캔들이 원인이 되어 실제로는 극히 순수했고 착했던 어린 소녀 앙투아네트는 점점 자신을 잃어갔고, 결국은 정치판의 죄악과 욕망에 의해 불거진 여러 가지 사건의 책임을 억울하게 지고 형장의 이슬이 된 비운의 왕비가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며 다음 방송에서는 영국 리처드 2세의 왕비 이사벨의 비극적인 삶에 대해 대화하기로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며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